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 부실에서 촉발된 이번 사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조금 더 쉽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기업이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럼 뭐 부도를 내면 될 텐데 네. 부도가 아니라 워크아웃이라는 걸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게 앞서 뭐 이렇게 뭐 협의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네. 워크아웃이라는 게 일단 뭐예요? 자,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이 학생을 소위 그냥 학교에서 네. 이렇게 나가게 할 것인지 퇴학을 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학생을 그래도 데리고 잘 가르치면 예. 그래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돼요. 가능성을 보고. 네, 그러면 퇴학을 안 시키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은 퇴학을 시킬 수밖에 없어라고 판단 내려지면 네. 워크아웃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는 것은 회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서 네. 이렇게 조치를 해주면 회생할 수 있겠구나. 예. 퇴학은 안 시키는 방식. 예. 그게 워크아웃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 학생 자체가 이제 은행에 우리 힘들어요라고 이제 신청을 했고 워크아웃 절차에 이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 네. 결정은 이제 1월에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문제를 봤더니 이 학생이 어떤 문제냐 봤더니 예. PF로 인한 유동성 문제예요. PF 대출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네.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 PF 대출이라는 건 또 어떤 문제인 건가요? 자, 예. 이 PF라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여기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 것처럼 네. 이 PF 대출은 뭐냐면 예. 건설사들이 일반적으로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땅도 사야 되죠. 네. 건설하려면 자금도 많이 그렇죠. 들어가죠. 그 자금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 분양 다 되고 나면 돈 갚을게요 그렇죠. 하면서 금융사로부터 빌리는 돈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예. PF 대출입니다. 근데 이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예. 2022년부터 찾아온 고금리, 예. 그 부동산 경기 침체, 특히 경기 침체가 같이 맞물려서 네. 주거용 부동산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예.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이 더 많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이라든가 지식재산 건물 이런 곳이라든가 아니면 상가, 중대형 상가 이런 상업용 건물은 더군다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스타트업이 사업하려고도 안 하고 신규 사업을 늘려나가지도 않고 예. 그런 과정이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가 괜찮을 거로 기대하고 대출을 많이 받아다가 네. 사업을 벌였는데 태형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작 분양이 제대로 안 되니까 갚을 능력이 사라지는 과정. 예. 그래서 이런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건물을 짓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이 한 뭐 100만 원이 든다면 50만 원만 있는 거죠. 그래서 네.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은행에서. 근데 빨리 갚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팔아서 갚을 거야. 그럼 나는 한 50만 원 수익을 남겨. 네. 돈을 빌린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수익을 내야 하는데 못 낸 상황이 됐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 금액을 봤어요.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 봤더니 PF 대출 잔액이 3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3조가 도대체 얼마나 높은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자, 이것을 확인하려면 예. 우리 앵커님도 회계학을 공부하셨지만 예, 제가 잘 이 못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예.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한번 보여주시면 예. 태형건설의 경영지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있고 영업이익도 있고 쭉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네. 부채 비율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예. 이 부채 비율이 뭐냐면 예. 여러분 부채 규모를 분자에다 놓으세요. 네. 분모에는 자기 자본을 놓으세요. 네네. 쉽게 말하면 월급이 100만 원인데 예. 갚는 이자와 원금은 500만 원인 느낌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네. 위에 보면 영업이익이라는 지표가 돈을 있어요. 아무리 벌어도 다 이자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영업이익이 977억 원으로 나옵니다. 네. 이자 비용은 그것보다 훨씬 크죠. 예. 1271억 원. 예.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구조죠. 지금만 봐도 안 그냥 되는 거예요. 보셔도 예. 이자 보상 배율이 0.77로 계산이 되는데요. 네. 1이 안 되면 이건 투자 적격한 회사가 아니야라고 평가 내릴 만큼 예. 일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도 훨씬 안 되는 규모인 거죠. 예. 이렇게 태형건설이 지금 건전성이 좀 어렵다, 건전하지 못하다, 예. 안정적이지 못한 기업이다라고 예. 평가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이자만 더 쌓여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이자 비용도 못 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였던 것인데, 네. 그러면 이게 다른 그 기업이랑 비교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인가 지금 또 그래픽이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태형건설이 이제 3조 2천이 이게 지금 건설사 중에 제일 높고 네. 그 다음에 뭐 현대건설이 있고요, GS건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그동안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시장 뭐 금융당국도
얼마든지 감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제가 사실 이 YTN으로 오는 길에 예. 이 태형건설의 채권단에 네. 해당되는 금융사들이 있죠, 은행들. 네. 그 중에 한 은행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당연히 이 태형건설이 태형건설, 좀 예. 어렵다, 좀 사태가 날 것 같다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감지를 했습니다. 네. 아까 제시됐었던 이 재무제표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태형건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예. 근데 이 태형건설이 시공 능력이라고 합니다. 건설사들은 보통 나열을 할 때 시공 능력 순으로 쭉 나열을 하는데 맞습니다. 17위, 16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최종은 16위로 판단을 하는데 예. 시공 능력 순으로 약 35위까지, 그러니까 거의 중대형 우리나라 가장 큰 건설사들만 나열한 거예요. 예. 그 건설사 중에서 태형건설이 그 부동산 PF 대출 잔액만 봐도 예. 압도적으로 많고요. 예. 이 대출 잔액에서 특히 우발 채무라고 하죠. 예. 우발 채무 비중이 압도적으로 또 많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브릿지론. 예. 그러니까 브릿지론은 아예 이 땅을 매입하는, 예. 그 땅을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빌린 거예요. 아. 전혀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예. 예상하기 어려운, 예. 그러니까 건설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네. 자금을 빌린 게 아니라 예. 땅을 매입해서 한번 사업해보자 할 때 빌리는 돈이 브릿지론인데 네네. 그 브릿지론 비중도 태형건설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과도하게 예. 무분별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 평가내릴 수 예.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발 채무라는 것도 이제 빨리 갚아야 될 돈이라고 좀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게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조금 전에 이제 학생이 문제가 있으면 퇴학을 시키냐 본다고 했는데 네.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습니다. 나 퇴학당하기 쉽지 않아. 그럼 이제 이것을 결정하는 게 학교라면 뭐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있을 텐데 예. 그것을 결정하는 것에 중요한 게 채권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채권단이 몇 퍼센트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빌려준 돈이 얼마인데 예. 합의를 해야지 이 돈을 뭐 받을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채권단이 지금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쨌든 선행 조건이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전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다른 이 대안이 분위기를 없어서? 보면. 예, 예. 그 태형건설의 이제 워크아웃 신청을 예. 했죠. 그 신청의 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채권단입니다. 네. 우리는 그 채권단 협의회라고 합니다. 예. 그럼 일대 채권자가 산업은행이거든요. 네. 산업은행에게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한 다음에 금융채권자의 소집 통보를 해요. 네. 14일 내에. 예. 그래서 1월 11일자로 1차 협의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협의회 때 의결을 내리는 거죠. 네네. 그때 채권 행사를 유예할 것인가. 예. 왜냐하면 다른 채권자들도 채권 행사를 유예한다는 것은 빚 나중에 갚아도 그러니까요. 돼요라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혼자 단독으로 산업은행만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지분 구조나 채권 구조나 예. 봤을 때 산업은행이 다소 1차 협의회 의결의 과정에서 75% 이상의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실제 실사를 나갑니다. 네. 기업 개선 계획을 작성합니다. 이게 뭐냐면 태형건설이 우리는 이렇게 자본 구조를 개선할게요. 인력을 구조 조정할게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자산들이 자산할게요. 있는데 이거 매각해서라도 갚을 능력을 만들게요. 네. 사업 규모를 좀 조정할게요. 예. 이것을 작성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작성한 개선 계획안을 보고 기업 개선 계획을 의결 내리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행을 약정하고 체결하는 그런 과정이 워크아웃이니까 예. 예를 들면 담배 핀 학생이 예. 이 학교에서 걸렸어요. 네. 그러면 너 앞으로 담배 안 필 거야? 예. 저는 앞으로 절대 담배 안 피겠습니다. 금연 교육 받고 막 이런 열심히 거네요. 하겠습니다. 금연 교육도 받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담배를 피는 일이 있으면 그때 퇴학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이런 각서까지 받는 조치를 받아들고 예. 아마도 학교에서는 그래 얘는 퇴학시킬 필요는 없어라고 판단하겠죠. 예. 그런 식의 의사결정이 내려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 이제 이렇게 왔던 상황들을 좀 정리를 받고, 그렇다면 이제 여파인데 네. 여파를 좀 두 가지 갈래로 볼게요. 금융 쪽 그리고 타 건설 어떤 시장. 자, 네. 금융 쪽을 좀 보면 지금 이제 빌려준 채권단입니다. 빌려준 그 채권단 입장에서 전화도 받으셨는데 네. 어쨌든 예상된 수익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뭐 10%를 얻어들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지금 원금 손실까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결국에는 금융사의 손실로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금융 자체에 조금 체제를 조금 힘들게 한다거나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네. 특히 태형건설도
뭐 지금 시공 능력 순으로 1위에서 16위까지 중에 네. 가장 좀 불안한 기업에 해당되지만 네. 그 16위 이상에 해당되는 이 건설사들 중에서도 예. 몇 개 건설사들이 뭐 태형건설 정도는 아니지만 불안한 건설사가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면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분위기가. 시장 자체가 네. 안 좋은 거니까요. 예. 태형건설이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도 있지만 네. 시장 자체가 안 좋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가정한다면 네. 다른 건설사도 지금 안도할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럼 그런 것들이 한두 개 터진다면 금융부실로 연결이 될 텐데 네. 말씀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일단은 채권 행사를 유예하는 것부터가 손실입니다. 예. 돈을 오늘까지 받기로 했는데 그러니까요. 1년 후에 갚아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손실인 거예요. 두 번째는 태형건설의 신용등급 강등이 예상됩니다. 예. 예.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금 투입이 들어가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 순이익이 감소하죠. 예.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감소해야 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워크아웃 신청이 있을 때 예.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이 나쁜 학생이 발견됐을 때 이 네. 학생을 우리 학교 학생으로 계속 두면 예. 다른 학생들한테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걱정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다 따져가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예를 잘 들어가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금융시장 외에 지금 말씀하신 다른 기업들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어쨌든 태형건설이 좀 공격적으로 사업을 했지만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했던 건설사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도 있는 것이고 유동성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또 이게 태형건설이 보니까 회사채, 그러니까 회사에서 발행하는 그 채권 자체가 평가를 A등급을 받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정도라면 이제 앞으로 힘든 기업들 돈을 뭐 금융당국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못 빌리거나 네. 그럼 또 회사채를 발행하면 고금리로 발행하게 되고 그렇죠. 그럼 또 도산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네. 계속 줄도산 위험이 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거든요. 줄도산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네, 일단은 아까 금융부실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금융사들은 어떤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네. 그러니까 수익을 더 내자, 공격적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자라는 방식의 움직임이 아니라 예. 지금 금융사들의 움직임은 가급적이면 위험을 회피해 보자. 예. 그러니까 대출을 제한적으로 해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이 경제 주체, 그러니까 예. 가게나 기업, 예. 소상공인, 뭐 중소기업 포함해서 네. 이 경제 주체들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조라고 해석해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은행도 살기 위해서 예. 위험 관리에 나서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더 실물 경제를 억누르는 현상. 예.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도 자금을 대출받아서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데 그 도전 자체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실물 경기가 둔화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자구책 중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는 것 중에 이겁니다. 이 태형건설이 건설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예. 태형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구조를 보면 예. 하나가 방송 사업, 예. SB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환경 사업이에요. 예. 에코비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레저 사업을 합니다. 레저 예. 사업에는 예를 들면 리조트나 골프나 네. 뭐 워터파크 이런 사업을 하는 예. 블루원이 있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갖고 있는 자산들을 매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회사를 매각해서 네. 자금을 마련하고 갚을 돈을 갚아 나갈 것인가? 예. 이게 좀 관심사예요.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엔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 SBS가 불안하네 생각했다가 매각이 되면 탄탄한 기업이 사겠네. 네네.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경향도 있는 거죠. 그게 주가의 급변등을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금융 시장을 관리하는 금융 당국의 대책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 어제 이제 긴급히 이제 발표도 했고 저희도 이 시간에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은행 자체 어떤 금융권 자체는 좀 탄탄하다. 네. 어느 정도 그리고 이 위기들을 관리해 왔다라는 것인데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계속 건설사들 또 금융사까지 커지게 된다면은 지금 이 금융당국의 어떤 대응들 충분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금융위원장 김지현 위원장께서 예, 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 과도한 불안 이 단어가 전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안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 불안한 상황을 100이라고 놓고 본다면 150 정도로 불안을 만약에 예. 과도하게 감지한다면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대규모 뱅크런이 일어난다. 그런 은행에서 내 돈 빼야 돼. 뭐 그렇죠. 이런 거. 예. 과도한 불안 아니고 적정하게 우리가 이 방송을 해야 되는 이유도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예. 인지하도록 하는 거. 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은행권의 경우에는 부동산 PF 대출 잔액 규모를 봤을 때 네. 충분히 대응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위험하다고 판단 내려지는 금융사라고 한다면 이금융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예. 증권사라든가 예. 저축은행,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 이금융권, 다 PF하죠. 네, 예. PF 예. 많이 하고요. 예. 원래 생각해 보시면 1금융권, 은행사들은 안정적인 사업을 많이 벌이고요. 네. 2금융권부터는 조금 더 도전적인 사업을 벌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전적인 사업을 벌이다 보면 예. 위험성이 뒤따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더 위험한 거고요. 예.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할 때 많이 판단하는 그 지표가 연체율입니다. 예. 증권사나 저축은행이나 예. 이런 주요 2금융권 은행 금융사들의 예. 연체율이 심각하게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이자를 못 갚는 상황.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현재 폐업하고 있는 이 건설사들이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아,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2021년 기준으로 약 200여 곳에서 예. 2023년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만 네. 23년까지 550여 곳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폐업하는 중소건설사들이 많아요. 예. 그럼 폐업하는 과정에서 갚지 못하는 빚이 있겠고 네. 그만큼 금융부실이 전개가 될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고리를 끊는 노력이 현 정부의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는 이렇게 흐름이잖아요. 이렇게 네. 우리 피가 돌듯이 어느 네. 한 부분이 이제 장기가 망가지게 되면 다른 쪽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네. 그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면서 그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기업 대출이 상당히 높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못 갚는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지하기로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약한 고리들을 나열해 봤을 때 네. 가장 약한 고리를 따지면 기업 부채고요. 예. 그 기업 부채 중에 일부가 부동산 PF 대출인 거죠. 네. 건설사의 대출. 예, 이 부분이 그동안 어떤 대출 규모보다도 더 많고 연체율이 심각하고 가장 취약한 고리라고 판단 내려지기 때문에 예.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약한 고리가 터져서 예. 금융 위기로까지 전개되지 않도록 지금은 금융 부실 상황이죠. 네. 금융이 불안한 상황. 네. 이게 금융 위기로까지 전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그래픽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건설사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네, 2월이 지금 최대 고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월까지는 저희들이 좀 1월 중에는 이제 태형건설 워크아웃도 결과가 나올 것이고 네. 2월까지는 좀 긴장하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계속 예.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자 보상 배율이 1이 안 되는 건설사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부채 비율로 봐도 500%에 육박하는 그런 건설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200%의 부채 비율을 넘는 그 초과하는 건설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 그런 기업들은 여전히 안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나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 자체가 예. 완전히 개선된 게 아니고 아직도 안 좋은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예. 아무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네. 24년으로 건너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실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 그것을 정확히 정부는 모니터링하고 예. 그 부실이 금융 위기로까지 예. 금융 위기로 가면 총체적인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 상황처럼 예. 모두가 힘든 국면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꽤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네요. 예. 네. 정부에서는 전망하기는 내년 한 상반기쯤에는 좀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변수가 지금 터진 것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또 나와 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